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 이제 스텝스를 통해서 인사를 드린 것이 중국의 헝다 이슈를 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그에 따른 중국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조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헝다 이슈가 터졌을 때 중국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상 워낙에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까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대규모로 기업들이 디폴트 문제가 터지고 이에 묶여있는 지방정부까지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의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부채 기반의 성장 모델이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돈줄 자체를 딱 막아버렸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이나 이런 돈의 흐름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지난해 한 11월 정도까지, 11월 초중순까지는 이어졌었고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 언론 보도로 좀 이미 보셨겠지만 지난해 12월 정도부터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 지표 자체가 약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냐, 도대체 어떤 다른 변화가 있길래,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점점 돈줄을 꽉 쥐고 있던 걸 놓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실한 경영난 때문에 어떤 한 부동산 개발 기업이 가지고 있던 양질의 프로젝트가 더 이상 추진이 될 수 없다면 이 양질의 프로젝트를 다른 기업이 인수해서 가져가서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인수금융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헝다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라는 그런 부실 경영난에 처해 있는 대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게 쪼개서 지금 현재 경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게 이제 되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현재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개인 고객들에게, 이미 개인 고객들이 선분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만하고 좀 부채 늪에 빠져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나아가서는 개인들에게 본인들이 사려고 했던 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다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아예 막아버렸었죠, 이 자체를.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바꿔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장이 움직이려면 결국엔 돈이 필요합니다. 아까 꽉 재어놨던 돈을 제가 다시 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1월에 중국의 유동성 지표, 대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역대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대출이 나갔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 대출이 좀 많이 나갔어요. 개인 대출 중에서도 중장기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 개인 중장기 대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많이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던 그런 개인형 중장기 대출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해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다시 공급해 주겠다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는 대출을 받는데 이게 너무 고금리면 사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지금 인민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화정책 수단의 금리를 조금씩 낮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스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LPR이라고 해서 중국의 기준금리격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대출 우대 금리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고요. 이 대출 우대 금리는 크게 1년물과 5년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년물은 이제 단기 대출을 얘기를 하는 거고 5년물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중장기 대출로 많이 연동되어 있는 금리인데요. 이 5년물 금리도 지난달에 한번 낮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지난해 3분기, 4분기 초까지만 했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금도 들어가고 있고요.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이를 통해서 건설 현장 자체와 거래 시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굳이? 지난해는 마치 부동산 시장을 꽉 옥죄어서 더 이상 회생을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줄 것처럼 겁을 줘놓고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 대출이라던가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201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바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급냉과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유지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확 튀어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는 게 눈에 확인만 되면 굳이 시장 자체를 다시 꽉 옥죄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4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는 꽉 잡을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정도면 꽉 잡아있던 걸 점점 좀 놓아주고 적어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바닥은 잡아주겠다라는 관점으로 중국 정부가 좀 스탠스를 바꾼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촬영일 기준이 화요일인데 어제 월요일에 중국의 1월 부동산 가격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개월 연속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올해 1월에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앞에 이미 자금줄도 줬고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너무 크게 튀어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을 만큼의 반등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정책 자체가 워낙에 그런 디레버리징, 부채를 감축시키는 것과 경제성장, 이 두 그 상충되는 개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약간 위기가 터질 것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훨씬 더 다른 산업들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책의 변화, 정책 재정과 정책에 따른 실물 경제 변화를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눈에 띄는 만큼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엔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그런 아슬아슬한 선을 맞춰가면서 정부의 계획 경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옥죄는 모습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또다시 마치 지난해 3분기, 4분기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대출을 옥죄인다라던가 마치 기업 하나가, 그룹 하나가, 대형 그룹 하나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부동산이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반등폭도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1, 2개월 정도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를 매일, 매주, 매월 계속해서 뭐 거래량이라던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그 외 등등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갑자기 오늘 오후에 혹은 뭐 내일 저녁에 또 다른 지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새로운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중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나 주식 꽤 하는데? 한눈에 비교하니 완전 편해. 혹시 승우?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